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배고프드세요?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기분 너무 좋아. 짱이야 진짜. 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의사 김원장입니다. 좋아하는 친구이자 또 항상 궁금할 때마다 카톡으로 빠르게 자문을 구하는 저희 귀한 손님 김선주 선생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선주라고 합니다. 저랑 이제 의대 동기기도 하고 정말 오다가 또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인턴 첫 번째 짝꿍 수학과 인턴을 같이 그때 수학과 인턴을 하면서 제가 절대 수학과 안 할 거다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제 물어보시긴 할 텐데 저도 이제 정신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치료가 애매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범위랑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으면은 정신과 선생님한테 이제 묻곤 하는데 이게 뭐 진짜 친한 친구다 보니까 막 카톡으로도 빠르게 묻고 빠르게 대답해주고 병원에 와서 해주시는 질문들 중에 소아과에서 질문하는 정신과적 질환 다빈도 질문에 대해서 이제 3가지만 뽑아서 김서준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말 물어볼 거는 너무 많아요. 이거 잘 되면 2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묻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틱이라 그래서 이제 뭐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든지 어떤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틱 운동이라는 것의 어떤 치료 및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소아 자위,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들 엄청 궁금해하시고 신경 많이 쓰시는 ADHD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틱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네.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특별하게 해. 행동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틱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얘가 감기를 뭐 앞에 한 달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이후로 킁킁거려요. 이제 뭐 이런 증상들로 표현을 한다라고 할 때 목을 보면 그다지 붓지 않았어. 청진도 괜찮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틱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 때까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막 이거가 청천 날벼락 같은 얘기로 들리셔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떨 때 우리 아이 틱 증상을 의심해야 되는지. 틱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무서울 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한번 생기면 영원히 가거나 안 없어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자연적으로도 없어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꾸준히 치료받는 아이들도 그런 건 있어요. 감기 걸리고 나서 조금 더 하다. 근데 수학과 갔는데 지금 뭐 그럴 만한 소위 말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없다. 근데 앞만 봐도 이거는 그냥 감기 증상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틱인 것 같다. 이렇게 보호자들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티가 나요. 예를 들면 기침도 있고 뭐 콧물도 나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킁킁거린다든지. 일단은 엄마들이,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아이들은 아직 발달하는 과정이고 특히 뇌도, 머리도 발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숙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 그 사인이 안 맞는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은 어떤 움직임이나 목소리나 이런 게 좀 나올 수는 있고 거의 대부분은 1년까지도 안 가요. 한 달 정도 하다가 없어지는 게 제일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기다려도 안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정신과 방문을 좀 권해드리면 될까요? 기간을 꼭 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한 달이라고 해도 약한 정도, 깜빡거리는 정도, 그리고 아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뭐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 정도면 꼭 반드시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방해가 돼서 자꾸 주목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깜빡이는 횟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 소아과에서 잠시 진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 여기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이 정도 느껴지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면 눈에 띄게 이 모터틱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좀 특이한 아이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면 이제 한번 가서 상의해봐라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막 엄마들이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아, 그래갖고 막 하지마, 참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들이 조금 아무렇지 않은 척. 그치. 네. 나도 그걸 항상 말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도 신경 쓰인 거 티를 내면 얘는 그게 더 긴장이 돼서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긴장해요. 긴장하면 더 그러기도 하고, 예.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로 악화가 될 수는 있다. 경과를 체크는 하되 마음속으로 체크만. 나는 기간을 좀 정해주긴 했었는데 6개월 정도를 봤는데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정신과 가는 거를 또 이제 많이 그래도 나아졌지만 사인이 안 맞아서 그렇다라고 한 거는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머릿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약을 쓰는 거죠. 근데 약을 쓸 때 걱정해요. 옛날에 치료약으로 나왔던 것들은 사실은 고용량으로 쓰면 굉장히 좀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날 만한 그런 약들도 많았는데 요즘 그런 약 거의 안 써요. 뭐 약도 꼭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다 먹거나 이런 스타일로는 안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용량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거의 없이 가져갈 수 있고 예. 아이마다 다르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아이들도 있죠. 왜냐하면 뭐 너무 불안이 심한 아이들도 있고 친구들 간에 이제 대인관계에 이런 불안 민감도가 높은 아이들은 그런 걸 하면서 다스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근데 틱을 낮출 수는 없고 보호자의 불안감이 드러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먹게 돼요? 평균? 30 넘었는데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잠깐 그러다 마는 거는 진짜 뭐 한두 달 먹 진짜 가벼운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는 완전히 끊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정말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틱을 우선으로 할 거냐 2개 다 할 거냐 보통은 2개 다 타겟으로 잡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치. 아 근데 너무 심하다 하나를 좀 버려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하나 먼저 다 하고 네, 네. 더 중요한 거를 먼저 메인으로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어. 애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예 정형외과 가서 이거를 하고 갔더라고. 정형외과 선생님도 애매하지만 얘가 이제 한번 고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하신 것 같고. 이게 애들이 잠깐 참을 수가 있는데 참으려고 하기가 어려운 게 다른 걸로 나타나거나 결국엔 하게 되고 그리고 하기 전에 약간 말로 설명하기 이상한 전조 증상이 있어. 그래서 가렵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프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하여튼 뭔가 움찔움찔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안 하기가 어려워. 정신과 선생님을 상담을 받고 치료의 플랜을 너무 늦기 전에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사실 김선주 선생님한테 이런 게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 라고 놀라셨던 거였는데 이제 소아 자위에 관한 거거든요. 너무 자주 반복이 되니까 염증이 생기거나 염증이 있어서 더 간지러워하거나 이의 범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생식기 병변을 제가 봐야 되는 범위로 가긴 하고 사실 저희 아들도 있었어요. 비밀인데 네. 네, 저희 집에도 이게 사실은 뭐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저희도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제 둘 다 있는 집이라 그래도 아들내미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여자아이들도 꽤 많이 이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친구들 어린이집도 겨우 가는 뭐 그 정도 나이 그런 경우는 그냥 계속 놔둬야 되는 거고 네. 걔한테는 우리가 어른이 볼 때는 그쪽 부분에 손을 대니까 자위라는 말을 붙이지만 그치. 어린이 입장에서는 그냥 손가락 만지는 거, 손가락 빠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강제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유치원 생활이나 이런 단체 생활을 하는 친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조금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 드러난다 라고 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이건 나쁜 짓이야 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우리 같이 노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혼자 있을 때 하면 어떡해? 혼자 있을 그 때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떡하지? 나 혼자 몰래 방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떡하지? 손가락도 빠는 것도 너무 빠이다 보면 왜 여기 상처나지. 상처나고 하는 것처럼 아프게 된다, 다친다. 졸리거나 심심할 때 네. 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뭐 엄마 아빠가 막 엄청 에너지를 다해서 놀아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기는 한데 적어도 이제 그런 순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엄마 아빠의 에너지로 그걸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더 재밌는 일을 만들어 주시거나 그런 네. 거를 하는 게 이제 추천이 되곤 하죠. 자위할 때 쓰는 약 이런 건 없죠, 없지.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여러 번 뭔가 했는데 네. 약간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 약간 반복적인 행위? 강박증인가? 아니면 뭔가를 계속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불안을 좀 느껴낸다든지 행동이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저도 이거 되게 뭐 정신과 선생님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소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실 때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고추 만지면은 안 되는 거 하면은 이게 나의 기준은 사실 세돌이거든. 세돌이 넘어가면 말귀를 좀 알아듣고 내가 진료실에서 볼 때도 얘가 혹시나 조금 이제 정상범주에서 조금 테두리에 있나 하는 애들을 보는 게 왜 세돌이 넘은 애가 막 병원에 와서 전혀 여기가 어딘지 이제 내가 누군지 근데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은 조금 늦대는 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 시기 그 시기를 이제 한 3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만약에 너무 자주 반복되는 그런 행동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엄마가 호소한다 그러면 내가 좀 나쁜 사람 역할을 하기도 하지. 예를 들면 자꾸 그러면은 우리 와서 주사 맞아야 돼. 좀 무섭잖아? 무섭잖아? 그 이제 하여튼 좀 공포스러울 수 있잖아. 그래서 약간 공포를 심어주기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애들도 좀 있는 것 같아. 다만 이제 물론 막 절대 막 어떻게 애가 막 이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재밌으니까 그냥 그치. 그 액체 괴물? 막 그런 거 만드는 것처럼 슬라임.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였는데 굉장히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그치. 부모님이라고 해서 아이에 대해서 다 아는 그치, 건 다 아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좀 편하고 재밌게 살고 그래, 맞아. 그러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저희가 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 속 편하게 가시면 되고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조금 치료를 좀 더 해보자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같이 합의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소아과 선생님이 진짜 동네 병원 진짜 믿을 만한 선생님인가 보다. 나는 손이 빠르지. 바로바로 질문하고 친구들한테. 아니 진짜 이런 걸 물어보기가 엄마들도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래 아니야 생각보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그거 같아. 그러니까 정신과를 방문하면 진단명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서. 말나옹님의 얘기 들을게요. 정신과 코드가 보통 F로 시작하고 뭐 감기 같은 건 보통 J나 뭐 그런 거 시작하죠? 네 맞아요. 그 정신과 코드 F 코드 붙이는 거는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Z 코드라고 그거는 그냥 일반 상담. 병명이 아니에요. 무슨 상담이에요. 그 코드를 붙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냥 상담만 했다. 평가를 해볼 계획을 세워본다. 뭐 이 정도? 그쵸. 그런 거면 그냥 일반 상담 코드를 넣는 거니까 전혀 부담이 그러게요.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다.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 요즘 저기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6살, 7살 이런 친구들도
물어봐요. 원래는 이제 아이 먼저 면담을 하고 그다음 보호자를 보는 게 원칙인데 뭐 분리불안이나 이런 게 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가서 물어보면 우리 먼저 우리 둘이 얘기하고 엄마 이따가 볼까 그러면 거의 95% 이상은 어려도 우리 둘이 얘기하겠다. 그게 돼요. 중학생 정도 되면 진짜 많이 달라졌는데 엄마가 또 이상하다 가보자가 아니고 엄마 나 병원 가보고 싶어. 그렇구나. 자기네들이 아는구나. 요즘은 아이들이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뭔가 정보를 얻고 싶고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욕구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되게 고급지다. 나는 문 열리자마자 막 다 울고 있고 막 정말 후한 마마 하는데 언젠가는 고마워할 날들이 올 것이다. 어린이가. 어린애들도 다 알죠 요즘에는 이 단어를. ADHD. 되게 어린 나이부터 고민을 하세요. 2돌? 어린이집에서 얘만 돌아다녀요. 돌 안 된 애도 많이 물어봐. 근데 그게 뭐냐면 문화센터 가서 다른 애들은 집중해서 뭘 하는데 얘만 돌아다니고 얘만 집중이 안 돼요. 이걸로 많이 물어봐. 5살까지는 지켜봐야지. 5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6세예요. 만 6세.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만 6세니까 7살이잖아요. 그치. 5살, 6살 유치원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너무 이게 범위를 넘어서는 애들이 또 있어. 그치. 약물 치료는 6살부터 하더라도 네. 그 전에 다른 치료를 먼저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인디케이션은 6세인데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주먹이 나온다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가 놀다 다치는 것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힘 조절이 또 안 되니까 옆에 애들 이렇게 난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퍽퍽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유치원이니까 이제는 뭔가 수업 같은 걸 하는데 너무 방해를 한다든지 어쨌거나 이게 선생님한테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아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 ADHD 평가표 있잖아. 그거를 한번 뽑아준 적이 있어. 과연 이게 정말 엄마의 과잉인지.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체크해보는 것도 도움되죠. 네. 그리고 맞아요. 이게 그 엄마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아이가 행동에 편차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가 과잉 행동을 동반한 ADHD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진료실 상황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무리 없이 진료를 받을 것 같은데. 여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보통 그 왜 조용한 ADHD 이런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치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딴 생각하면 아니 내가 대답을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 총진하다 그러면 여기 대고 이런 거는 하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약물 치료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ADHD지. ADHD는 약물 치료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아닌 게 너무 많아서 근데 효과가 잘 맞는 사람은 진짜 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구나 이렇게. 네, 중학교 가서도 막 교실에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은 못 본 거지 않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우리 때는 때렸지. ADHD고 뭐고 다 때렸지. 이제는 체벌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막 다 맞아서 우리가 못 보던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의사들도 ADHD 있지. 네. 교수님들 중에서 또 있지. 나는 나로서는 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무슨 연구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시고
그것도 ADHD로 봐야 되는 거야? 연구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가? 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가 일단 많아요. 약간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ADHD를 완전히 다 억제시키는 거는 좀 저는 별로라고도 생각해요. 행동 치료 같은 걸로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 말고. 근데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정신과에 오지는 않고 그치. 약물 치료 효과가 월등하다라는 아. 거는 연구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지는 않고, 근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약물 치료를 하기가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ADHD도 있지만 다른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런 보조적인 치료를 같이 쓰는 거고, 좋아하는 거는 몇 시간도 하거든. 그치. 그런 거는 끊는 게 힘들고 숙제는 시작이 어렵고 적절한 이 배치를 한다거나 그리고 얘네들은 길게 막 2시간씩 뭐 물론 초등학생한테 2시간짜리 뭔 과제를 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남들 다 40분씩 하는 수업이라고 해도 얘는 짧게 20분 하고 잠깐 쉬고 또 20분 한다든지. 오늘 이제 김선주 선생님이랑 막 무슨 만담처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거는 챙기고 가자. 팁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안 되면 약물 치료하면 반응이 좋다. 너무 엄격하게 지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노는 거, 호기심 이런 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다른 쪽으로 이 시선을 전환시켜주고 다른 놀이를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노골적이거나 너무 좀 신체 손상이 있을 정도로 오래 가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상의를 해야 된다. 다만 공부를 못하거나 다만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걸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성향도 어느 정도 따라오기도 하지만 이거는 뇌 성숙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다. 그리고 ADHD의 범위도 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다.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상의는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좋고, 다른 보조적인 치료 방법들도 있지만 보조적인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보고 안 되면이라고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기준점을 삼고 그 다음에 해도 비용을 투자하든 시간을 투자하든 늦지 않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귀한 손님인데 저희가 찾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신 그리고 제 친구인 김선주 선생님을 방문해서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거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많은 그 고민을 하시는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네병원 아는 의사 두 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막 진짜로 이걸 하다가 지금 막 떠올랐어. 나중에 이것도 물어볼까? 나중에 이것도 물어볼까? 머릿속에 막 떠올라서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진료실에서 이거 김선주 선생님한테 이런 거 좀 물어봐 주세요 하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병원 안내의사도 사랑해주시고 위드유 정신과도